드디어 테스트 1의 20번부터 25번까지 찍을 마음의 준비가 됐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Deforestation 엄청 중요한 토픽이니까 꼭 갖고 가세요. 산에 나무가 없어지는 그러한 숲이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항상 출제되는 토픽이거든. Deforestation, forest가 숲이잖아. 근데 숲이 DE가 붙어서 파괴되고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림 파괴. 나 방금 발음 좀 이상하지 않았니? 산림 파괴라는 것은 그쵸, 야기한답니다.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이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나무의 손실,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게 무엇을 위한 나무냐면 연료와 빌딩 매티리얼 하면은 건축 자재, 그리고 종이 상품 또는 매뉴팩처링 제조업을 위한 그런 나무의 손실, 그 이상을 야기한다는데, 또 다른 그쵸,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그 산림 파괴에 있어서 이퀴에이션 하면 원래는 방정식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문제. 그 산림 파괴의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관련 이슈가 뭐냐면은 그쵸, 소일 이로전에서 토양 침식이랍니다. 그 나무가 없잖아. 근데 어떠한 나무냐면은 토양을 홀드, 지탱해줄 나무가 없잖아. 근데 뭐 동안에? 그쵸? heavy rains 하면은 폭우죠. 폭우 동안에. 그러니까 비가 엄청 많이 내려. 비가 내리면은 땅에 있던 흙들이 밑으로 깎여 내려가거든. 근데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토양이 그렇게 침식이 되지 않는데, 폭우가 내리는 동안에 토양을 지탱해줄 나무가 없다면 토양은 당연히 침식이 되겠죠. 어떻게 한 채로? 그쵸, 땅을 in an unproductive state에서 unproductive 하면은 비생산적인 애죠. 즉 비생산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기를 수 없는 거잖아. 즉 불모의. 땅을 불모의 상태로 남겨두면서 분사구문 조심하고. 되냐? 여러 번 얘기했듯이 live나 find 같은 동사는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열대 지역에서 토양은 종종 그쵸, degraded 침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죠, lag 영양분들을 잃게 된답니다. 대부분의 영양분이라는 게 그 열대 지역에 있어서 rest 어디에 있냐면은 decaying 하면은 썩어가는, 여기서는 분사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썩어가는 material, 그러한 물질들에 있거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물질인지 전명이 수식해주죠. 이러한 영양분이 있는 물질은 나무의 베이스, 기반이나 아랫부분이니까 밑동에 있는 거죠, 밑동. 근데 이 대시 수식해주는 건, 근데 에너지를 서플라이 백이니까 다시 재공급해주는 그러한 대세 선행사가 뭔지 알겠니? 그쵸? material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서플라이스에 S가 붙은 거다. 되냐? 별표 하나 쳐놓고 그 에너지를 생태계로 다시 공급해주는 그러한 썩어가는 물질에 있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동그라미 전치사 플러스 명사랑 이 주격관계 대명사 동그라미 두 개가 전부 다 이 앞에 있는 decaying material을 수식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양분이 열대지방에서는 그 썩어가는 물질에 있다고 하잖아. 근데 이 썩어가는 물질이 어디에 있냐면은 나무의 밑에 쪽. 즉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의 이 밑에 쪽에 영양분이 있는데, 그쵸, 밑동에 영양분이 있는데 그 에너지를 다시 생태계로 재공급해주는 그런 영양분이 썩어가는 이 밑동에 있다는 거죠. 되냐? 일단 나무가 제거가 되잖아. 그럼 뭐 리틀이니까 거의 없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 공급을 그쵸, replenish 하면은 보충하다, 보충해줄 것이 거의 없는 거죠. 되냐? 나무 밑동에 영양분이 다 있는데 나무를 뽑아버리면은 이 영양분이 다 사라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토양 침식이라는 건, 열대 지역에 있어서 토양 침식이라는 것은 it for to죠. 여기서 it은 가목적어, 진이 진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for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은는이가 붙여서 해석하면 된다.
토양 침식이라는 건 열대 지역에서 좀 어렵게 만든답니다. 뭐를 어렵게 만드냐면 숲이 다시 자라는 걸 어렵게 만든대요. 일단 그것들이 그쵸? 제거가 되면 여기서 데이가 지칭하는 것은 뭐라고 보면 되겠냐? 그쵸? 이 데이가 지칭하는 것은 이 숲으로 봅시다. 되냐? 랜드 슬라이드 하면 슬라이드가 미끄러지는 거거든? 랜드 하면 땅이잖아. 토지 같은 거. 즉 땅이 미끄러지는 거니까 산사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사태. 산사태라는 것도 더 심각한 컴포넌트, 구성 요소랍니다. 혹은 부분. 무엇의 부분이냐면은 토양 침식 문제의 더 심각한 부분인데 폭우가 내린 후에 전체의 힐, 언덕이 한쪽이니까 산비탈. 전체 산비탈이 근데 이게 어떠한 산비탈이냐면 물로 saturated 스며들어 있는 그러니까 물로 축축히 젖어 있는 산비탈이라는 게 슬라이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되냐? 뭐 하면서 심각한 구조적인 데미지, 피해를 입히는 거죠. 어디에? 빌딩과 집과 그 다음에 agriculture 농업의 땅에 그러니까 농경지다. 농경지. 플롯 하면은 작은 땅덩이란 뜻이 있다. 되냐? 이렇게 산이 있는데 나무들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위에 산 위에 있는 흙이 쉽게 밑으로 쏠려서 산사태가 나버리니까 이 밑에 있는 집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죠. 빌딩이나.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 나무의 뿌리라는 게 헬프는 목적어로 동사 원형을 갖고 올 수 있다. to가 지금 생략된 형태고 그 나무의 뿌리라는 게 힐사이드 산비탈을 지탱하는 걸 돕는답니다. 즉 나무의 뿌리가 있어야지 흙이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또 뭐도 돕냐면은 그쵸 산사태가 나는 것을 산사태를 예방하는 걸 또 돕는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숲의 나무가 없어졌을 때 산림이 파괴되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면은 이 2번 문장에서 이 토양 침식 산림이 파괴되면 토양이 침식되게 되고 그 토양 침식의 그쵸 구체적인 문제점은 3번 문장에 그쵸 그 땅을 불모의 상태 뭔가 자라날 수 없는 상태로 둔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P1이라고 써놓으라. 3번 문장의 두 번째 문제점 프로블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쵸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산사태 토양 침식으로 인해서. 되냐? 이렇게 P2라고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8번 문장에. 돼요? 그 다음 이번에 인일여고에서 12강의 시험 범위에서 아기의 감각 경험 중에서도 후각 경험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아기가 편안하게 느끼는 냄새가 있고 불편하게 느끼는 냄새가 있다고 하면서 근데 아기들이 각자 갖고 있는 센시티비티, 예민성이 달라서 어떠한 아기는 아주 약한 냄새임에도 강하게 느끼고 어떠한 아기는 아주 강력한 냄새가 나야지 뭐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러한 아기의 개별적인 후각이나 미각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도 비슷한 맥락이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될 토픽이겠죠. 그러니까는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특히나 이런 아기나 동물 중에서도 쥐나 침팬지나 원숭이 이러한 것은 학교 내신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보면 만약에 아기가 distressed 괴로워 보이잖아. 근데 뭐에 의해서 괴로워 보이냐면 distress는 여기에서 괴로워 보이면은 근데 포옹에 의해서 근데 어떤 포옹이냐면은 꽤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포옹이거든 너에게는. 그러니까 너는 너가 생각하기에는 편해 보여서 했는데 뭔가 애기가 괴로워 보여. 그러면 remember 기억하랍니다. 그가 너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네. 최근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모든 인간들이 센세이션, 감각이라는 것을 비슷한 방식으로 경험을 한다고 가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터치를 했을 때 100명이면 100명의 사람들이 그걸 다 똑같이 받아들인다고 가정을 했었던 거죠. 지금까지만 해도. 최근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우리는 뭐를 아냐면 개인들이 같은 스티뮬러스, 자극을 매우 다르게 인지한다는 걸 안답니다. 여기서
differently라는 부사는 perceive라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이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지한다는 거다. 되냐? 여기에 1번 형광펜 칩시다. 이게 주제문이니까. 너의 feather 하면은 솜털 같은 뭐 이런 뜻이죠. 깃털이란 뜻이 있고. feather일까요? feather일까요? feather이네요. feather. 되냐? 너의 깃털과 같은 그 터치, 접촉이라는 것은 tickly 하면은 간질거리는 이거든. 틱이 진드기라는 뜻이 있어. 진드기. 역시나 명사에 ly 붙어서 형용사가 된 거죠. 너의 깃털과 같은 터치라는 것은 간질거리도록 느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irritating, 짜증이 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너의, 그쵸? 신생아의 피부에는. 반면에 또 다른 아기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같은 caress 하면은 어루만짐을. 되냐? 지금 똑같은 그러한 터치라도 받아들이는 아이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연스럽게 너는 약간 실망할 수도 있답니다. 뭐를 실망하냐면 너의 인투어티브, 본능적인 접근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에 실망할 수 있죠. 하지만 너는 실험해보고 찾아낼 수 있죠. 그 촉감을. 근데 어떠한 촉감이냐면은 적절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촉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both A and B, 너와 너의 아기에게. 그러니까 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터치를 했을 때 아기의 반응이 안 좋으면 실망을 할 수는 있지만 실험을 해보고 둘 다에게 편안한 그러한 감촉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답니다. 그쵸? 뭐 하는 데 있어서? hit upon the right balance 하면은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있어서 hit upon 하면 뭐 그냥 얘를 외우는 게 편할 텐데 hit upon the balance 하면 뭐 균형을 찾다, 뭐 발견해내다, 옳은 균형을 발견해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옳은 균형을 발견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답니다. 근데 너는 no doubt는 여기에서 부사 처리하시면 된다. 부사. 의심할 여지 없이. 그쵸? 좀 frustrated, 좌절하기도 하겠죠. exhausted, 지치기도 하고 from time to time, 가끔씩은 그럴 수는 있는데 너의, 그쵸, 아기가 그러는 것처럼. 여기서 does가 받는 동사는 이 fee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기도 좌절하고 지칠 거 아니야. 분명 너도 적절한 균형을 찾는데 지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항상 keep in mind, 명심하랍니다. 뭐를 명심하냐면은 너의 아기를 편안하게 하고, 지금 comforting이랑 introducing 둘 다 동명사 주어로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sight, 시각, 시야와 소리와 그리고 촉감을 introducing, 소개해주는 게, 그쵸? 생애 첫 몇 달 동안, 그쵸? in exact, 정확하지 않고 learn as you go, 너가 경험하면서 배우는 그러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n exact랑 learn as you go 전부 다 형용사로서 프로세스 수식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그런 아이에게 그런 적절한 터치를 찾는 것은 뭔가 정해진 답도 없고 하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되냐?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대절 이하도 주제문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신생아들은 전부 다 촉감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라. 이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같이 한번 볼까요? 22번 보면은 아마도 더 EST니까 최상급이죠. 가장 큰 단일한 변화 있죠. 인간의 자기 이해에 있어서 가장 큰 딱 하나의 변화 있잖아.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19세기에서 온, 그게 뭐냐면 약이 되었답니다. brought about이죠. 원래 bring about이 cause랑 동의어로 야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수동태로 쓰였죠. brought about, 야기가 되었답니다. 그 진화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19세기에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그쵸?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 하지만 보면은 지금 이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어나더인 거 알죠? 동사는 was고. 왜냐면 지금 장소 방향의 부사구 전명이 문도로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여기서 이것이라고 지칭하는 건 그 진화론이겠죠? 진화론과 함께 또 다른 것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less obvious, 좀 덜 분명하기도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발전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모가루로 묶어도 상관없고. 그게 뭐냐면 바로 통계학의 사용이랍니다. 이 사람 버띠로 강조해서 통계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네. 인간을 이해하는 데 대한 그 가장 큰 도구로서 오늘날 우리는 take it for granted 하면은 얘도 중요한 수거죠. 보면은 take A for granted 라고 하면 A를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히 받아들이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it은 그쵸? 가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가 너무 길어서 이 that 뒤쪽으로 넘겨버렸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뭐를 다양하게 여기냐면은 어떠한 examination, 그러한 조사들 있잖아. 개인이나 혹은 사회적 삶에 대한 조사라는 게 설정이 돼 있을 걸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무엇을 배경으로 하여서? 통계적인 정보를 배경으로 하여서 against a background of 하면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여서 예를 들어서 in order to 그 발생 가능한 환경적 요인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근데 어디에 있어서? 그 질병이라는 incidence 발생, 질병의 발생에 있어서 뭔가 발생 가능한 환경적 요인들 그러니까 왜 이 질병이 어떤 환경에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원은 일반적인 사람이죠. 사람은 통계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 질병에 대한. 근데 다양한 환경에 있는 또는 사람들에 있는 여기에서 해석을 해보면 문맥상 어몽이랑 인이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게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혹은 특정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 그리고 다양한 환경들에 있는 질병에 대한 통계를 본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자꾸만 갑상선 암이 걸리는 거야. 어떠한 사람들이 갑상선 암이 걸리는지를 조사해보고 싶으면 그 갑상선 암이 걸린 사람들의 직업은 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certain work,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떠한 특정한 습관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되냐? 이러한 것에 기반하여서 그 증거라는 게 그쵸? 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떠한 형태로 제시가 되냐면 사람은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X를 하는 사람은 80%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Y에 컨트랙트 하면 병에 걸리다라는 뜻이 있다. 걸릴.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1년에 해외여행을 뭐 북극으로 3번 이상 하는 사람은 갑상선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안 하는 사람보다. 뭐 이러한 통계적 결과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statistical,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쵸? 굿은 여기에서 충분한 타당한, 충분한 증거로서. 그쵸? 한 가지에 대한. 근데 어떠한 한 가지냐면 다른 것을 야기하는 한 가지죠. 비록 실제적인 메커니즘, 작동 원리라는 것은 그쵸? 알려지지 않았어도. 근데 어떠한 작동 원리냐면 that 그 원인이 발생을 하는 작동 원리는 알려지지 않았어도 이게 인명여고 실제로 기출인데 by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한 문장이 오잖아. 근데 보면은 뒤에 operate가 여기에서 자동사인 것 같죠.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문법 문제로 출제됐어요. 이 by which 부분이. 그쵸? 조심하세요. 뭐 by which랑 which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해도 이 operate가 자동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그 현대의 과학 있죠. humankind, 인류에 대한 과학. 즉
인간을 연구하는 과학이 사이콜로지, 구체적으로 슬래시 오른쪽으로 설명해주죠. 더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정치학이 있는데 꽤나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죠. 뭐가 없이는? 정보의 기반이 없이는. 근데 어떠한 정보냐면은 통계의 형태로 습득이 된 모아진 그러한 정보의 토대가 없이는 상상할 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학문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7번 문장에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되냐? 하지만 그쵸, 지금 여기서 이때 구문으로 강조하고 있죠. 오직 19세기가 되어서였답니다. 인간이 그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건 이러한 방식으로. 되냐? 그래서 통계학이 발전하고 나서야 인간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요즘 심리 상담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 심리학이나 이런 거는 얼마 역사가 되게 짧은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경영학도 그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후에 이게 발생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 조심하세요. 바이 위치 부분. 응? 바이 위치 써야 되는 거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 오퍼레이션 자동사인 거 자동사.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그쵸,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23번 지문은 재미있는데 인기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한번 같이 볼까?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보면 한 가지 방법은, 근데 어떠한 방법이냐면 consider, 생각하는 방법이죠. self는 자기잖아. 자신과 other는 타인이죠. 타인의 상태. 인기 있는 사람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상태를 생각해보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그것을 contrast, 대조해보는 것이랍니다. elitist 혹은 elitist, 그 엘리트인 사람의 그것과, 여기서 대시 지칭하는 것은 그 상태겠죠. 되냐?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뭐 어떠한 신분적 특징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엘리트들과 그쵸, 대조를 해보면 된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볼까? 인기 있는 사람과 엘리트들은 both, 둘 다 그쵸, 두드러지는 거죠. 그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는 그쵸, 두드러진답니다. 즉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른 구성원들과는. 인기 있는 사람이나 엘리트들이나 둘 다 여러 무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두드러지나 본데. 하지만 중요한 차이라는 게 있는데, 인기 있는 사람은 눈에 띄는 거죠. 두드러지는 거죠. 집단으로부터. 하지만 inextricably, 불가분하게, 즉 뗄 수 없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것과. 그리고 바란답니다. 촉진시키기를. 이러한 조건 두 가지를 촉진시키기를 바란답니다. 여기에서 그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데,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그쵸, 이 그룹이겠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사람들은 집단 안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그 집단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두 가지 특성 있잖아. 내가 집단에 있을 때 눈에 띄기도 하는데 집단과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특징을 둘 다 촉진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대조적으로 엘리트인 사람들은 두드러진답니다. 집단으로부터 두드러지는 점은 공통점이었죠. 하지만 디스팅트 하면은 그쵸, 두드러지는, 뭐 다른, 뚜렷한, 하지만 두드러지는 거죠. from it, 그것으로부터. 그것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rather than은 not으로 해석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다.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건 둘 다 역시나 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에 있어서 눈에 띄기는 하거든. 근데 그 집단과 별로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아 한다는 거죠. 되냐? 엘리트들은 이러한 차이를 촉진시키고 싶어 하긴 하지만 원하진 않는 거죠. 집단과의 관계를 촉진시키기를. 그러니까 내가 잘났지 굳이 집단이랑 잘 지낼 필요는 없다. 약간 이런 건가, 엘리트들은? distinctiveness, 여러분은 어느 측인가요? popular person인가요? 엘리트인가요? 둘 다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보면은 distinctiveness 하면 구별되는 것이죠. 명사죠. 역시나 NESS로 끝나서. 엘리트 사람이 구별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두 개는 나데이 법비죠. 그 집단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대신에 뭐로부터 오냐면은 external 외부적인 criterion 그 기준으로부터 오는데 예를 들면 얘네들이 왜 눈에 두드러지냐. 챔피언 애슬릿 우승한 운동선수이거나 혹은 성공한 학생이라는 건 1등이겠죠. 뭐 1등 학생이거나 혹은 완전 privileged 특권을 가졌거나 혹은 wealthy 부유하거나 또는 good looking 개잘생겼거나 혹은 certified 공인된 전문가인 거죠.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서치해즈 뒤쪽으로 부연 설명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는 거죠. 외부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엘리트들이 구별이 되는지. 그냥 개인의 능력치가 뛰어난 선수들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표현을 하네. 되냐? 그 구별되는 거 있잖아. 근데 인기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은 얘 더즈컴이라고 지금 동사를 강조하고 있죠. 그 집단 그 자체로부터 온답니다. 그러니까 인기라는 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니까 당연히 집단 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파퓰러라는 그 뜻 자체에서 뭔 말인지 되죠? 인기가 있다는 게 혼자서 막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집단 내에서 인기가 있는 거잖아. 인기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니까 그 집단이라는 건 인기 있는 사람을 구별된다고 인지하고 있긴 한데 또한 키멤버,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방식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두드러지고 그냥 fit, 어울리는 거죠. 그쵸? 동시에 11번은 지금 요약문이다. both A and B. 그 엘리트들과 인기 있는 사람들 둘 다 두드러지긴 하거든. 다른 집단 구성원과는. 그러니까 다 달라.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데 하지만 unlike니까 지금 대조해주는 거죠. 엘리트들과 달리 인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집단에 연결돼 있고 그들이 구별되는 것은 그쵸? 인정을 받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쵸?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인정받는 거다. 지금 이거 수동태다. 동명사에. 조심해라. 되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엔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순서나 문삽? 순서나 문삽을 유의하면 될 것 같고 문삽 같은 경우에는 3번이랑 6번 정도를 문장 삽입이 3번은 however이 있잖아. 6번 같은 경우에는 그쵸. 엘리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6번 문장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구분이 되는지 나오니까는 6번도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되냐? 그 다음에 24번, 25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내가 민트 초코 블라스트를 먹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사는 곳 근처 매장에서 사 먹었을 때는 맛있었는데 어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사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오늘은 맛이 좀 약하네. 민트 초코 봉봉 블라스트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은. 그 스타벅스의 민트 초코 이번에 그거 나왔잖아. 뭐 하나 블렌디드인가? 그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블라스트가 더 맛있네요. 민트 초코 블라스트. 이 위에 있는 초코는 짭조름한 건데 꽤 많이 들어가 있어. 괜찮아. 근데 이게 점포마다 조금 역시 차이가 많네. 누가 만드느냐, 사바사, 점포마다, 점바점 차이가 많네요. 여하튼 같이 한번 24, 25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그 사진을 저장했는데 사진이 저장이 안 됐네. 이 지문을 읽기 전에 일단 설명을 하자면 또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뛰는 사람이나 스키를 타는 사람처럼 이러한 이미지의 사진을 보면은 우리의 뇌에서 활동을 관장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거야. 이러한 정적인 이미지가 움직이지 않잖아. 이렇게 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보면은 우리의 운동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이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와, 이런 데서 뛰면 진짜 좋겠다. 예전에 선생님이 막 마라톤도 하고 막 엄청 건강했는데 나이를 먹고 하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졌거든요. 건강관리 정말 잘하세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모든 걸 눈으로 하잖아. 요즘에는 공부도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되고 쉴 때도
저 휴대폰 항상 하고 노트북하고 아이패드하고 하니까 눈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눈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수건을 집에 있는 수건 있지 얇은 거 그거를 이렇게 길잖아. 이걸 이렇게 반으로 접어. 이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한 번 더 접어.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양머리 만들듯이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걸 물로 적셔서 꼭 짜. 꼭 짠 다음에 집에 있는 그 투명 비닐 지퍼백 같은 데 넣어서 그 전자레인지에 한 35초? 35초 정도 돌리고 그러면 이거 꺼내면 따뜻해지거든? 그럼 그걸 눈에 한 1분 정도 올려놓고 있으면은 눈의 피로가 많이 풀려요. 이게 그리고 항상 고개 숙이고 공부하니까는 목 뒤나 어깨가 항상 뭉쳐있고 뻐근하거든? 특히 관자놀이 있잖아. 귀 위쪽에 관자놀이 같은 데도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뭐 형광펜이나 그걸로 한번 관자놀이 쪽이랑 머리 두피 쪽 꾹꾹 옆에 눌러보면은 엄청 아플 거거든? 세게 누르지 않아도? 그게 그 근육이 경직돼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 이번에 지압기를 하나 샀거든. 또 선생님 건강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자주자주 이렇게 조금 그 부분을 눌러주면 좀 많이 풀리거든, 눈도. 그리고 집에서 그 선생님이 알려준 그 목 스트레칭 알지? 그런 거 좀 하고. 니네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은 또 공부 안 하면은 개빡치는데 또 가끔 눈이나 목 같은 거 아파서 허리 특히 고생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게 더 걱정이 돼요. 이게 건강이 진짜 중요한데 아직은 젊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특히나 어제 비 많이 왔잖아. 그런 날은 선생님 진짜 많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그 몸 관리 잘해서 이 몸이라는 것도 몸의 건강도 역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예를 들어서 건강한 상태고 이게 아픈 상태야. 아픈 상태인데 이거를 완전 넘어서서 아픔을 넘어서서 어떤 일정 역치를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몸이 회복이 안 돼. 한 뭐 아픔에서 건강해서 한 이 정도까지 아플 때는 좀 쉬고 치료받으면은 금방 건강해지거든. 근데 이 아픔을 넘어서서 일정 역치를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쉬고 아무리 수술을 받고 아무리 별 짓을 다 해도 절대 이 건강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 정도로만 유지된다고 해야 되나? 선생님이 이미 발목이랑 목 부분이 그렇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30살 넘어가면 애들이 만나서 한 20대 초반이나 너네 때 뭐 연예인 얘기하고 뭐 대학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제 30 되면 건강 얘기. 뭐 너 어디 아픈 데 없냐? 뭐 영양제 뭐 먹냐? 이런 얘기. 죄송해요. 진도 나갑시다. 너무 말이 길었네요. 보면은 최근 몇 년간 그쵸 연구가 근데 뭐에 대한 연구냐면 시각인지 있죠. 모션하면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인지의 연구라는 게 뭐를 뭐 만들어냈냐면 일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그쵸 만들어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결과냐면 allow wait 부정사죠. 우리가 contemporary 현대의 그리고 과거의 예술가의 intentionality 의도성이라는 것을 interpret 하면 해석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죠. 둘 다 똑같은 뜻이죠. 이해하도록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시각 인지와 관련된 연구라는 게 그 예술가의 작품 내에서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야 역시 단 거를 먹고 하니까 힘이 난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노션이라고 하면 일단 개념이란 뜻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 다음에 이해 인간이 어떻게 스틸하면은 얘도 단어 뜻을 선생님이 다 외우라고 하잖아. 일단 너네가 가장 많이 해석할 뜻은 부사로 여전이란 뜻이죠. I still love you.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 다음에 연결어로는 하지만이라는 뜻이 있는 거 꼭 갖고 가. However, but, nonetheless, thus처럼 still도 연결어로
하지만이란 뜻이 있다. 되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방금 앞에서 열거한 더스 이런 건 연결어의 사례를 들어준 거다. 응? 그 다음 이게 형용사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 똑같이 일치시켜서 형용사로는 그쵸? 정지, 한, 정지된 이런 뜻이 있잖아. 정지된, 가만히 있는 이런 뜻이 있다. 즉 정지해 있는 이미지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답니다. 그래서 still life 하면은 정물화라는 뜻이 있어요. 예술의 정물화. 그냥 가만히 있는 물체를 그린 그림 있잖아. 정물화라는 뜻이 있다. 예술과 관련해서도 자주 나오니까 꼭 써놓고 외우세요. still life 해가지고 뭐지? still life? 여전히 인생?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연구라는 것은 무엇을 제시해 주냐면 while 이게 구조 파악이 진짜 어렵거든. 우리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봐봐. while 이렇게 세모가로 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닫는 건 알겠지. 이 루킹이 놀랍게도 얘가 분사예요. 분사. 얘가 분사고 지금 봐봐. 연구라는 게 뭐를 제시해 주냐면 보는 동안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근데 뭐를 보는 동안이냐면 정지해 있는 물체의 사진 물체의 정지해 있는 사진을 보는 동안 근데 이게 어떠한 물체냐면은 얘 대시 지금 여기에서는 그쵸? 뭘로 쓰였게? 뭘로 쓰였는지 아는 사람 대답했어? 했어? 맞춘 사람은 선생님이 음료수 사줄게요.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위부터 익스피리언스 있죠? 얘 지금 동그라미로 친 건 삽입절이야. 되냐? 그러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뒤에는 동사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죠? 구조 조심해라 여러 번 얘기하지만 문제는 이 is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냐? 이 is의 별표 2개 치고 is를 뭐 얼로 바꾸거나 혹은 to be로 바꾸거나 이러면 틀린 거 되냐? 꼭 갖고 가라. 그럼 구조는 파악이 됐으니까 한번 해석해볼게. 연구가 뭐를 암시하냐면 달리 우리가 보는 동안 있잖아. 그 물체에 가만히 있는 그 픽처 사진을 보는 동안 근데 이게 어떠한 물체냐면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아는 그러한 물체인데 그게 운동과 그 물체가 운동과 관련이 돼 있을 때 우리의 뇌라는 게 활성화시키는 거죠. 영역을. 근데 어떠한 영역이냐면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이죠. 그 움직임이나 행동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뭐 이게 사물은 아니지만 대상이라고 해석해도 되니까 대상을 보는데 경험으로부터 이 사람이 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이 사진만 봐도 우리의 뇌, 움직임이나 행동을 관장하는 뇌가 활성화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뭐라고 제시가 되냐면은 그러한 스티뮬라이 자극이라는 게 indicate 그쵸? 보여주는 거죠. 행동을 뇌에.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물체를 인지함으로써. 근데 어떠한 물체냐면은 그 사진이 찍힌 직전 before, immediately before 직전과 직후에 물체를 우리가 아는 거죠. 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경험으로부터 달리는지 아니까 그 사진이 찍히기 직전과 직후의 물체를 인지함으로써 뇌의 행동, 그런 뇌 행동을 indicate 보여주는 거죠. 암시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응? 이해돼? 다른 연구 있잖아. 이 토픽에 대한 다른 연구는 특히 그쵸? bodily 얘도 형용사인 거 알죠? body 명사 ly 붙어서 그 신체의 반응과 관련된 그러한 거 있잖아. 스태틱, 스틸이랑 동의어죠. 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떠한 정적인 이미지냐면은 그쵸? representing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신체의 반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연구에 있어서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 further support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해 준답니다. 이러한 발견에 대해서. 되냐? 그래서 디즈 파인딩에서 힌트를 얻어서 5번 정도가 문사부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유의하세요. 여기서 이러한 발견이라는 것은 4번에서 얘기한 그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이 찍힌 직전과 직후의 물체를 인지함으로써 뇌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다. 되냐? 구조 파악은 되냐? 5번 문장?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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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되겠지? 되냐? 이 representativ도 분사로서 지금 이미지를 수식해 주는 거다. 특정 신체 반응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 되냐? particular bodily responses 돼요? 돼. 그 증가된 respiration 호흡이죠. 증가된 호흡과 심장 박동 있잖아. 그 관찰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기록이 된답니다. 그들이 여기서 대인의 observers 관찰자들이 정적인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있을 때. 근데 이게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쵸,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죠. 신체적 활동에. 그쵸. 그때 그 호흡 증가된 호흡과 심장박동수가 기록이 된 거죠. 마치 그 스냅샷 하면은 순간 촬영 사진이죠. 순간 촬영 사진을 봄으로써 그 사람의 사람.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exercising people 수식해주죠. 운동하는 사람의 사진에 순간적인 그러한 촬영 사진을 봄으로써 the viewer, 즉 observers랑 동의어죠. 관찰하는 사람.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그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하지 않은 채로 어떠한 신체적 활동도 하지 않은 채로 되냐?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의 순간 촬영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그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거다. 신기하긴 하네요. 그 다음 6번 문장도 구조 파악 되죠? 그 다음 그 증가된 활동이라는 것은 그쵸? 주목이 된답니다. 그쵸? promoter area 촉진 영역에서 뇌 촉진 영역에서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된 뇌 영역이냐면은 시각적 이해, 정적인 이미지 사진의 시각적 이해와 관련된 그러한 뇌의 영역이거든. 그쵸? 근데 이게 어떠한 이미지냐면 그 움직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또 비유해주죠. 그 뛰는 사람이나 스키를 타는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것과 같답니다. 그리고 implicitly 암묵적으로 그쵸? 아는 거죠. 뭐를 아는 거야? 그들이 행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뭐 때문에? 그 특정한 뇌 영역의 자극 때문에. 그리고 physiological 생리적인 그러한 반응 때문에. 됩니까? 더욱이 우리는 implicitly 암묵적으로 아는 거죠. 사람이나 물체라는 게 그 이동을 한다는 걸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그 다음에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그쵸 움직임의 과정에서 그래서 it for to 뭐가 필수적이냐면 우리가 인지하는 게 필수적이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술가의 의도라는 게 그쵸 이용이 되는지 excluded 대신에 employed를 쓰시면 돼요. 이용이 되는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되냐? 예술가가 우리 애가 어떠한 정적인 사진을 보더라도 활동을 한다는 것을 뇌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술을 표현할 때 뭔가 좀 더 역동적으로 표현을 하겠네. 그 이미지를 봤을 때 우리는 정적인 이미지를 보더라도 그 움직임을 인지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정적인 사진을 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활동성을 이해하고 실제로 뇌에서도 움직임이나 모션 그런 것을 인지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특히나 이 3번 문장의 is connected 부분이랑 이 5번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유의하면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